오마이뉴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오마이뉴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마이갓을 꼭. 사실은 예. 오마이갓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무려 7,000명이 돈을 줬어요. 이야. 3천만 원이 됐어요. 그랬어요? 한 기사에. 세계에서 가장 원고를 많이 주는 언론사거든요. 오마이뉴스다. 갑자기 원고 보내고 싶네. 아 진짜. 말지 계실 때 해외 특파원도 나가셨다면서요? 계약서를 하나 딱 써가지고 예. 일항은 오연호를 워싱턴 특파원으로 보낸다. 여기에 드는 모든 비용은 오연호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월간지론 최초 특파원이네요. 네. 자기 돈으로 가는 특파원. 네. 최근에 책이 나왔어요. 진보 집권 플랜. 보통 진보라 하면 딱딱하고 또 좀 칙칙하고. 그래서 나는 진보도 매력 있다, 멋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오연호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마이뉴스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그 인터넷 신문사는 어떤 모습일까 사무실 풍경이.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일부러 사무실 보이는 자리에다가 네. 이렇게 세트를 차려봤는데 저 뒤에 직원들 좀 불안할 거예요. 네. 어떤 부서들이 있어요? 여기도 뭐 편집부, 사회부 네, 다. 그렇습니다. 일반 신문사랑 마찬가지로 예. 정치부, 사회부 이게 다 있고요. 예. 그러나 이제 독특한 것은 우리 모토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래서 지금 한 6만 7천 명 정도 시민 기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기자들이 보내온 기사를 예. 이제 편집하고 예. 사실 확인하고 이런 부서가 별도로 있어요. 정식 기자는 몇 명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정식 직원이 80명, 예. 80명의 그 편집국에 소속돼 있는 직원은 한 50명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오마이뉴스 찾아오면서 네. 조금 옹색한 분위기일 줄 알았어요. 그래요? 미안합니다. 왜냐면 뭐 인터넷 신문이고 경제적으로도 뭐 네. 이렇게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근데 사무실이 우선 깨끗하고 네. 괜찮은가 보죠. 흑자 회사예요? 우리가 이제 11년 됐는데요. 예. 초기에 몇 년간 흑자하다가 예.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가 다시 작년에는 또 흑자가 흑자로. 되었습니다. 이제 괜찮은 편이에요. 예, 괜찮은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대표님은 네. 어떤 사장일까? 이런 게 좀 궁금해져요. 네. 왜냐하면 좀 뭔가 다를 것이다. 네. 그리고 사장 분위기 별로 안 나거든요, 지금. 그렇죠. 제가 기자 생활을 88년부터 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 오마이뉴스를 만들었는데 예. 사장이 누군가가 필요한데 사장을 스카우트할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했어요. 내가 그냥 같이 하자 일단.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내가 기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대표님은 그런 생각 좀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잘 경영자라는 안 생각. 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편집국 직원들은 신입 기자도 저한테 선배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 찾으면 예. 오 선배 어디 갔지? 이러면 그게 이 통화음으로 예. 들리니까 근데 괜찮아요. 그분들은 깜짝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또 하나 고백을 하면 지금 조금 제가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 인터뷰를 쭉 하셨잖아요. 예. 그런 분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려니까 제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실 것 같고.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뷰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좀 들어보고 그거 좀 네. 배워가지고 하려고. 지금처럼 예. 왕정을 아나운서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자연스러운 인터뷰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예. 진짜로 자기를 탐험하고 싶어 하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 그 이런. 표현 참 좋아요. 그게 이제 가슴에 와닿으면은 예. 서로 이게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한테 인터뷰한다면 네. 뭐는 꼭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왕정훈 아나운서 네. 오늘 뭘 핵심으로 잡고 아니 저도 계시는지. 오늘 저는 인간 오연호예요 오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연호 대표한테 뭔가 하나 중량을 따내야 되는데 예. 그럼 뭘까요 그게? 재미없으면 못 산다. 스스로 재미없으면. 그러세요? 그래서 스스로 재미있는 판을 만들기 위해서 늘 뭔가 판을 벌이려고 한다. 뭐 그런 걸까요? 뭔가. 그 판의 일환으로 오마이뉴스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그죠? 예. 최근에 쓴 책도 그런 거고. 예. 최근에 책이 나왔어요. 예. 진보 집권 플랜. 그러니까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보통 진보라 하면 딱딱하고 또 좀 칙칙하고 예. 발랄하지 못하고. 예. 이론적으로 무장돼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진보란 본래 멋있는 것이다. 기존 사회에 안주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판을 만들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잖아요. 예. 굳이 자기가 안 해도 되는데. 예. 예? 자기 혼자 좀 편안히 살아도 되는데. 예. 그래서 나는 진보도 매력 있다, 멋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자로서 그거를 상징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굴까를 찾아 헤맨 거죠. 내용이 좋아가지고 지금
몇만 부? 지금 이제 9세를 준비하죠. 8세까지 찍었고 8세 네, 몇 3만 부 이상 나갔습니다. 이야, 그게 딱딱한 책이잖아요, 사실. 왜 잘 팔릴까요? 그 독자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비단 그 진보냐 보수냐 이걸 떠나서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데 네. 어떤 표준 전과 같은 책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종 그 이슈를 주요 이슈를 쉽게 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진보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달라지고. 그렇죠. 이건 조 교수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예. 어디든 섭외 1순위가 된 것 같아요. 예. 우리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거 그거잖아요. 예. 다 뭐 옛날에 한번 해봤던 사람들이고 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 교수가 이 책을 통해서 등장함으로써 예.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진짜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 더 멋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멋있는 진보가 많이 있다는 것. 단지 뭘 안 해서 그러냐.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고 그 다음에 북돋아주지 않고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예. 맨날 뭐 그동안 주목했던 사람 계속 예, 주목해주고 예. 이러는데 아직 부각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보자 이런 사인도 있는 거죠. 그 같은 진보로서 마음이 잘 맞는 분을 만난 것도 참 행복하시겠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예. 가수들도 하고 북콘서트. 북콘서트를 하고 있죠. 그 북콘서트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책에 대한 소개도 하고 네. 노래도 하신다 그랬고. 그렇죠. 초청 가수도 있고 예. 또 조국 교수랑 저도 노래도 스스로 부르고 저자와의 만남인데. 네, 저자와의 이제. 만남인데 긍정적 기회라고 보는 게 좀 예. 진보도 좀 재미있게 하자 이거죠. 신명나게. 그래서 왜 이게 됐냐면은 트위터들하고 왜 우리가 이 책을 냈고 이 일종의 그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2시간 동안 무려 3,000명 정도가 예. 막 묻고 답하고 질문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와글와글. 그때 이제 그래서 뭐 3세 정도는 찍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럼 3세 하면 뭐 좀 이벤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얘기 나오다가 그러면 뭐 콘서트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북콘서트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전국 순회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지역도 와달라 뭐 이런 요청도 막.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지금 수도권에서 막 4-5 군데가 경합을 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그 다 가긴 인천이 힘들어요. 광역시고 그래서 인천에서 해야 될 듯합니다 지금. 근데 궁금해요, 노래 실력이. 오마이뉴스 대표가 아름다운 초대에서 노래 한번 불러보신다면 아마 이게 너무 뜻밖에서. 굉장히 신선할 것 같아서. 반주 테이프 갖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콘서트 할 때? 기타를 치기도 하고 예. 기타. 밴드가 막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밴드가 오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다음 그래서 MR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MR이더군요. MR은 딱 내가 맞춰야 되니까. 이 기타하고 저 반주는 우리가 갑에 위치해 있는데 감이죠. MR은 맞아요. 완전히 얽매여가지고 을이죠, 을. 예, 완전 을이더라고요. 진짜 어려운 건 무반주예요. 아니 궁금해요. 우리 스태프들 박수 한번 이렇게 보내. 자, 다 같이. 네. 이게 또 웬일입니까? 네, 한번 들어볼게요. 궁금해서.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좋아요. 막 벗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북콘서트에서 노래 하신다는 그 용기가 상당히 진짜 가상했어요. 그거 왜냐면 음정은 상당히 불안했어요. 왜냐면 조국 교수를 시키기 위해서. 조국 교수가 굉장히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예. 단정하고. 예. 이 사람 좀 망가뜨려야 되겠는데. 좀 망가뜨려지면 좀 더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려면 내가 망가져야 되니까 먼저. 사노라며 언젠가는 좋은 날 오겠지. 빈날도 새면 해가 뜨지 않겠냐. 새파랗게 정다른 게 한민철인데 제재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 해가 뜨
콘서트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층이 많이 오세요? 그거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예. 뭐 20, 30대에게 손을 내밀다 이렇게 써놨지만 예. 어느 정도 공감해 줄까? 그건 진짜 물음표였거든요. 그것이 내 손을 잡아줄 것인가? 예. 근데 지난주 대구 있잖아요. 예. 20대가 50%. 그다음에 광주에서도 20, 30대가 50% 이상이었어요. 왜 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늘 하면 늘 얼굴 보이던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은 적고. 그 와서 이제 질문도 하고 하잖아요. 네. 누가 더 인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그 두 분이 같이 나가니까 제가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첫 북콘서트 때 저도 궁금해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오연호가 더 잘생겼다는 사람 손 들어봐라. 네. 그때 반반 정도 나왔어요. 반반 나왔어요? 네. 진짜? 근데 항상 정치적 판단을 해주니까. 인물은 그렇고. 정치적 고려를 해주니까.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누가 더 좋으냐? 그게 이제 또 취향이 있더라고요. 취향이 그 이상하더라고요. 그 사람 취향이죠. 예. 그러니까 시금치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오연호 팬클럽 문턱이 높다. 왜냐하면은 그 앞으로 조국 팬클럽에 예. 절대 가입 안 해야 되는 예. 그런 사람들만 콘서트는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제주도랑 인천 이렇게 5월까지만 좀 하고 예.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시니까 저도 궁금해요. 또 어떤 형식으로 하실지. 그다음에 이제 예. 같이 밥해 먹는 거. 밥해 먹는 거? 서울 소교동에 예. 그 새 사무실을 예. 마련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단독 주택이거든요. 예. 조 교수랑 제가 앞치마 두르고 김치찌개 해서 같이 밥해 먹고 우리가 식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식구. 그러니까 이웃 사촌 이게 아주 좋은 개념인데 이제 그런 걸 하자 이거죠. 저는 대표님께 개인적으로 참 감사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상당히 딱딱한 분일 줄 알았어요. 그게 왜냐하면 진보, 좌파 이런 수식어가 앞에 붙으면 자꾸 그런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선동적이고 좀 미안합니다. 선동적인데. 제가 좀 그런 선입. 근데 진짜 되게 편하고 합리적이시고 그러니까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한다는 그게 진보예요, 그죠? 네, 그렇죠. 자, 이제 대표로 계신 오마이뉴스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분이 시작하셨다고요? 처음에. 그렇죠. 저하고 예. 사진기자 1명하고 예. 졸업반 신방과 학생 2명. 비용은 별로 안 들었습니까? 직원 인건비보다는 당시에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는 게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한 1억 5천 정도 들었는데 예. 대학교 친구한테 마침 그 친구가 이 웹사이트를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였어요. 너가 좀 도와달라. 사이트가 성공하면 그때 돈을 갚고 성공하지 못하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나중에 갚았어요. 갚았어요? 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를 만든 게 그러니까 일반 종이신문 싫다는 거예요? 종이신문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이 있고 공간의 제약이 있어. 예. 내일 아침까지 반드시 배달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은 공간이 무한대잖아요. 동네 아줌마나 아저씨나 학생이나 교수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월간지 기자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월간 말지라고. 그거야말로 우리 사회의 비주류 매체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주류 미디어에 있었으면 오마이뉴스 같은 새로운 판을 만들 생각을 별로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판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오마이뉴스가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오마이갓 그게 생각나거든요. 오마이뉴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오마이뉴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마이갓은 꼭 오마이갓을 오마이갓 그러잖아요, 그죠? 사실은 오마이갓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요? 오마이갓에서 나온 거예요? MBC 코미디언 김국진 씨. 그분이 99년 당시에 가장 유행시킨 게 오마이갓이었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저 그분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래요? 제가 얘기할게요. 오마이뉴스가. 좀 고맙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럴게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개념은 정했죠, 우리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를 가지고 인터신문을 만들자. 근데 제목을 뭘로 할까?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딴지일보라고 있습니다. 딴지일보 김어준 씨한테 찾아갔어요. 곰곰이 생각하더니 오연호가
월간지에서 심층 취재를 주로 했으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심층적으로 보여준다는 걸 보여주는 그걸 제어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한 게 뭐였냐면은 뽕을 빼지 마. 제어를 뽕을 빼지 마라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망치로 머리를 한 딱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 뽕을 빼지 마였으면 김대중 대통령 인터뷰 안 했어요. 그 제목이 그럼 예. 그래서 제가 명함 드릴 때도 뽕을 빼지 마. 뽕을 빼지 마.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다 좋은 것 같은데 딱 하나 걸렸어요. 예. 모든 시민은 기자다인데 아 예. 모든 시민이 어떻게 뽕을 빼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렇게 기각하고 기각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샤워하는데 김국진 씨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예. 오마이갓이. 예. 그래서 오마이뉴스라고 하죠. 오마이뉴스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오가 느낌표가 있는 거죠. 마이뉴스 이렇게 해야 그래도 돼요. 오마이뉴스 이렇게 해도 되고. 아. 그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그냥 재미있는 것만 같은데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또. 마이뉴스란 것도 그 중요하죠. 그 뭐냐면은 예. 언제 우리가 오마이갓이라고 합니까? 급할 때 아니면 놀랄 때, 그렇죠. 정말 좋을 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 가슴이 움직일 때 예. 기사를 허투 쓰지 말고 함부로 쓰지 말고 내 가슴이 움직일 때 써라 이거죠. 근데 누가 쓰느냐? 자기가 쓰라. 마이뉴스. 지금까지는 이제 지역기한테 전화해가지고 제보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써라. 그 특종을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네. 언뜻 생각나는 특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일 큰 특종은 예. 오마이뉴스 창간 자체인 것 같아요.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이 모토를 만들어낸 거. 요즘도 그 우리 사무실에 견학을 많이 와요. 어디서? 해외 언론인들이. 아 그래요? 네, 이번에도 지금 이제 스웨덴 예약돼 있고 예. 뭐 스위스에서도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옵니다. 인터넷 신문이 잘 없습니까? 회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규모로 성공한 신문. 그렇죠. 더 드문 것은 이제 그 시민 참여 매체가 드문 거죠. 방문을 외국인이 하면 유료로 합니다. 유료. 돈을 내야 돼요. 여기 방문하는데. 네. 오늘 무료로 오셨죠? 전 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예.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봤습니까 진짜? 그래요. 얼마나 봤습니까? 제가 그거를 CNN에서 착안했습니다. 아 CNN이 받아요? 제가 미국에 CNN 아틀란타 갔더니 예. 그 투어 코스가 있는데 예. 돈을 받더라고요. 한 $40 정도. 투어할 것도 없구만 뭘. 예? 일하고 있는 모습 봤는데. 그러니까 컨셉도 궁금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냐. 이게 궁금해하니까. 근데 사무실은 요 우리 뒤로 보이는 게 답니까? 좀 이건 더 있습니까? 인터넷 신문의 특징입니다. 이제 사이트 안에 예. 수많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 안에 사이트 안에. 한 100개 정도의 예. 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4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강화도에 예. 제2 사무실이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오마이 스쿨입니다. 우리가 10년간 그 폐교가 돼 있던 초등학교를 예. 완전 리모델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기관들이 대관에서 이용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일종의 연수원 같은. 우리 시민 기자를 그 교육시킵니다. 오마이뉴스 창간이 제일 큰 특종이고 네. 그 다음에 기사가 특종. 아무래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인터뷰,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인터뷰.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는 네. 어떻게 인터뷰하게 됐어요? 오마이뉴스를 창간하면서 2000년에 현직 대통령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예. 제발 좀 인터뷰를 좀 해달라. 뭔가 창간 이벤트가 필요한데 예. 거절이었어요. 근데 성사 될 거라고 생각하고 편지했어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왜냐면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좀 황당하거든요. 거절의 이유가 뭐냐면 오마이뉴스라는 매체가 직원 4명으로 출발했는데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누가 알겠느냐. 그럴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생존해 있으면 해주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1년이 됐을 때 예. 다시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뭐 예. 청와대 내부에서도 뭐 갑론을박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가 인터넷 산업을 증진하는 게 그 김대중 정부의 정책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컨셉의 시민 참여 저널리즘인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해주는 것도 어울릴 수 있다.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나가지고 그때 상당히 사회에 크게 회자됐죠. 그렇죠. 그때 막 그 9시 뉴스도 나오고 예, 그렇죠. 예. 더 신기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첫 인터뷰를 오마이뉴스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떠들썩했어요 사회가. 네. 저도 내심 어떻게 첫 인터뷰를 오마이뉴스하고 하나 그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과 인터뷰를 시작할 때 예. 제가 여쭤봤어요. 예. 왜 오마이뉴스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노무현이 되었으면 노무현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출입 기자실이 개혁 개방된 겁니다. 그 전에는 이른바 주요 언론사 기자들만 출입 기자실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주간지나 월간지나 이런 기자들은 못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도 기업이니까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잖아요. 그죠? 대기업만 특혜주면 안 된다. 예. 근데 그동안의 언론계에서 출입 기자실이라는 게 바로 그런 대기업 위주였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깬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취임하자마자.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예. 첫 번째 인터뷰도 다른 미디어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 그 다음에 예. 이루 세할 수 없는 특종이지만 예. 근데 오마이뉴스가 왜 특종이 이렇게 많아요? 제보가 많아요. 제보가. 기성 기자들이 예. 자기 회사에 못 쓰면 오마이뉴스에 줘요. 아. 그러니까 성역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데스크에서 거부당하면 네. 갖다 줘요. 네. 오마이뉴스에는 쓸 수 있겠지.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오마이뉴스는 시민 기자가 많으니까 예. 이른바 기자가 많은 거예요. 기자가. 그렇죠. 들어올 소스가 많다는 네. 얘기죠. 촛불자 붙는 특종이 많죠. 2008년에 촛불이 일어났을 때 예. 아마 세계 기록일 겁니다. 인터넷 방송이 그렇게 생중계를 오래 한 거는 72시간 동안 논스톱 생중계를 했어요. 72시간을 했어요. 72시간 동안. 근데 그러한 유형의 보도를 우리가 언제 처음 시작했냐면은 2002년 민주당 경선 때, 대통령 경선 때 인터넷 생중계를 한 겁니다. 예. 9시 뉴스에는 한 1분 30초 정도 나오잖아요. 딱 요점 정리 해가지고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6시간 했어요? 동안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는 늘 하는 게 기사의 형식을 파괴하자. 이게 아예 그 창간 때부터 우리가 슬로건이에요. 기사 쓰기에 있어서도 정치, 사회 중요한 기사만 기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잔잔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도 기사화를 시켰죠. 시발이 상근 기자 중에 한 명 얼굴빛이 안 좋아서 왔더라고요. 어젯밤에 애인하고 헤어졌대요. 그게 네 인생의 뉴스구나. 그걸 기사로 써봐라. 이걸 우리가 오마이뉴스 탑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공감하는 사람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네. 예. 어떤 신문이 그때 당시 이런 그 광고를 했어요.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과 시골 어머니의 상경. 무엇이 더 소중한 뉴스입니까? 세계신문협회에 초청되셨죠? 그때 이제 세계신문협회가 초청했는데 이 조직은 예. 종이신문 사장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전 세계 종이신문 주요 사장들이 한 500명 앉혀놓고 오마이뉴스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만감이 교차했겠어요. 그때는 이스탄불에서 한 거였고요. 예. 1년 후인가?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학생들 한 500명, 그다음에 교수들 앉혀놓고 했는데 제가 한 30분 동안 발표를 하고 인사를 했더니 박수가 쏟아져요. 근데 제가 앉았거든요. 예. 근데 박수 안 그쳐요. 앵콜인가? 그러니까 강의하면 더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인사를 정중하게 했어요. 예. 또 앉았어요. 예. 근데 계속 또 박수가 나오는 거야. 그럼 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예. 인사를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박수가 그쳤어요. 경의를 표한다는 얘기니까 그게 그죠?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게 인터넷이라는 게 말이죠.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 그 소련이 그 미사일 쏘면 예. 미국에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걸 맞춰버릴까. 그래서 연설문에 뭐라고 썼냐면 미국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만든 이 인터넷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 와가지고 시민 참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기가 막히게 뽑았네. 예, 첫 멘트. 그래. 예.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그런데 이것은 피해 대가를 치고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인터넷을 가지고 김대중
그냥 죄송합니다. 갑자기. 갑자기 제가 김대중 대통령 마지막 그 인터뷰할 때 생각이 나가지고 돌아가시기 한 두 달 전인데 2달도 안 된 것 같아요. 그 한여름이니까 수박을 잘라가지고 네. 우리한테 수박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 수박 잔을 여기서 여기 옮기는데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은 그 인터넷이라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오마이뉴스가 만들어진 게 민주화가 연결돼 있다는 거죠. 단순히 기계와 테크놀로지의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는 어느 민족과 달리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온 국민이 공감한 게 뭐냐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이걸 우리는 온 국민이 진짜 이 생존 철학으로 이걸 받아들였잖아요. 예. 제주도 4.3이나 광주 항쟁이나 대구나 이런 데서 우리 현대사에서 자기가 관련돼 있으면 죽었거든. 그래서 제가 서울로 대학 온다니까 우리 할머니가 제 손을 꼭 붙잡고 부탁이 하나 있다. 제발 데모는 하더라도 앞장은 서지 말라. 그잖아요. 그게 우리가 늘상 들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표현을 제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뚫고 우리는 어쨌든 민주주의를 쟁취해서 그 흐름 속에서 인터넷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마이뉴스의 시민 기자가 7만 명이 생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 없이 인터넷만 달랑 들어왔으면 7만 명이 생길 수가 없죠. 예. 무서워서 발언을 못 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할 때 그 피해 대가를 치른 것이 인터넷을 참여 민주주의의 도구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 오마이뉴스가 네. 초반에는 알려지지도 않고 아주 어려움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예. 있는데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어봐가지고 아니, 그게 안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그 흥분과 예. 그 열정과 온통 그거밖에 없어요. 질문보다 대답이 그러니까 훨씬 예를 훨씬 든다면 멋있네. 예를 예. 든다면 광고는 따로 다녀야 되잖아요. 기업체 찾아간 거예요? 네, 기업체 찾아가서. 근데 제가 이제 10시에 갔는데 계속 이게 내 차례가 안 오는 거야. 예. 근데 다른 사람은 막 10시 반에 와서 먼저 문으로 들어가고 들어가서 먼저 보고. 홀대를 받았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가 1시간 반 기다려가지고 그 대기업의 광고 담당 대리하고. 그럼 그러면- 광고 안 주지 뭐. 그러니까 광고 안 주고 그 대리가 나한테 눈길도 마주쳐주지도 않고. 자괴감 많이 느꼈겠네. 근데 이제 그럴 때 예. 한편으로 즐기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뭘 내놓는 줄 내가 너무나 잘 아니까. 지금은 길 가다가 아무나 저 오마이뉴스 아세요 하면 10명 물으면 한 몇 명 알 것 같습니까? 어디서 물어보냐가 이제 중요하지만 한 6, 7명 정도는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정 가서 물으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인터넷을 이제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이제 단순히 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해서 기사를 쓰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분들이죠. 직원 채용은 네. 공채예요? 공채를 주로 합니다. 율이 얼마나 돼요? 많이 와요? 많이 옵니다. 사실 저는 그 말지에 취직할 때 예. 그 말지가 가난해서 공채 광고를 못 냈어요. 예. 그래서 아름아름 알았어요. 언제 시험이 아, 예. 있다는 걸. 예. 갔더니 4명 와 있더라고요. 시험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시험 문제. 뭐 논문도 쓰고 그러는데. 어려워서 4명 왔으면 뭐. 네. 일주일 후에 합격해서 갔더니 4명 다 와 있더라고요. 야, 그거 재밌네. 저분 막 머리 길러난 괜찮아요? 저도 이제 여름이면 반바지 입고 오고 아, 그래요? 네. 그럼 반바지 슬리퍼 신고 와서? 슬퍼 신고 옵니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사무실 공간으로 이동을 할 텐데 예. 거기서 사무실 컨셉이 뭐냐면요. 자기 컨디션에 가장 어울리는 공간에서 일해라. 그게 자기 집일 수도 있고
자기 집 앞에 전철역에 카페일 수도 있고 그런 컨셉으로 이제 지금은 이른바 이 스마트폰 시대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요새 사무실에 잘 안 나옵니다. 시민기자 7만 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예. 근데 단 실명과 이런 것들은 다 밝혀야지.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왜냐면 우리가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근데 왜 7만 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누적이 계속 되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오마이뉴스 할 때 727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계속 이제 늘어나서 7만 명이 됐는데 예. 그 중에 절반 정도가 한 번 이상 기사를 써본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자기 이름 석자를 분명하게 내고 기승전결이 맞게 우리 사회를 향해서 내가 좀 제대로 된 기사를 한번 써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시민기자 기사 보내는 걸 보면 야, 이 사람은 내가 데려다 쓰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겠어요. 아, 많습니다. 좋은 걸 그래서 많이 시민 기자로 글 쓰다가 예. 여기- 상근 기자로 이제 온 사람들이 꽤 돼요, 여기. 예. 월급은 제대로 줍니까? 아, 제대로 줍니다. 그러니까 11년 동안 단 하루도 예. 월급을 늦게 준 적이 없습니다. 아, 월급 날은 물론 지키는데 임금 수준은 핵심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예. 말지에 있을 때 이게 월급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지는 충만한데 예.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생활이 안 되니까. 친구들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 창간할 때 최소한 이 지속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 생계를. 예. 예. 그럼 어느 수준이 적당하냐 그러니까. 생각해봤더니 이제 우리 사회에 진보적인 일간지가 있잖아요. 거기보다는 더 줘야 되겠다. 1원을 더 주더라도. 어쨌든 그 정신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말지는 일부러 말지에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딴 데 시험 떨어져서 거기 갔어요? 뭐 성향이 그럼 좋은 질문입니다. 두 개 다입니다. 원래는 소설가가 되려고 국문과에 들어갔는데 소설가의 꿈을 이제 접었습니다. 지금은 단편 소설을 쓰는 걸 연습할 때가 아니라 예. 유인물을 써야 될 때다. 전두환이 얼마나 나쁜지,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제가 감옥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1년 꽉 채우고 다시 소설을 쓸 것인가 기자가 될 것인가 아직은 사실을 기록해야 된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말다운 말을 할 수 있는 데가 말지였죠. 예. 그 다음에는 국가보안법 위반해서 1년간 감옥 갔다 온 사람을 예. 받아줄 언론사가 그때는 없었다. 예. 근데 말지는 감옥에 간 사람을 받아줄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반독재 예. 투쟁하다가 쫓겨나온 사람들이고 본인들도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니까. 그 말지 출신이라는 게 좋죠. 제 청춘을 바쳤죠. 거기서 12년간 있었으니까요. 그럼 그 12년간 쓴 기사 중에서 속이 시원한 기사 뭐 어떤 게 있어요? 95년에는 충청북도 영동에서 예. 6.25 전쟁 때 미군이 우리나라 양민을 한 200여 명을 사상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노군리 사건이라는 아, 노군리 사건. 예, 예. 그거를 제가 최초로 말지의 커버 스토리로 심층 취재를 했죠. 아, 그건 특종이네, 진짜. 네. 예. 그 비주류 매체 기자의 서러움을 제가 그때 이제 체험했는데 말지에 그렇게 커버 스토리로 했지만 반향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한 5년 후에 미국의 AP통신이 저한테도 찾아오고 저도 자료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추가 취재를 하고 이래서 이 노건리 사건을 발표하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예. 이거를 크게 다뤘죠. 그래서 그거를 취재한 AP통신의 취재팀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언론상인 퓰리처상을 수상했죠. 저는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죠. 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를 창간한 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큰 매체, 큰 언론사의 기자가 크게 쓰면 그게 크게 대접받는 그렇죠. 그런 거였단 말이죠. 예. 말지 계실 때 해외 특파원도 나가셨다면서요? 월간지가 무슨 해외 특파원이 있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월간 조선도 그런 거 없었고 예. 신동아 같이 예. 큰 회사의 매체도 없었는데 어떤 언어들이 우리를 덮쳤냐면 세계화 시대가 온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가 온다. 야, 그때 그 뭐 정보화, 글로벌 이런 말들이 94, 5년경부터. 예. 세계화의 정보화 시대에 내가 기자다운 기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좀 영어도 좀 하고 그래야 되고. 예. 예? 국문과 나왔다며 근데. 그거 하고 예. 그럼 워싱턴 특파원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워싱턴 특파원 자료를 만들자. 회사가 만들어지지 못하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계약서를 하나 딱 써가지고 예. 예. 1항은 오연호를 워싱턴 특파원으로 보낸다. 맨 마지막 항은 여기에 드는 모든 비용은 오연호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집이 부자였어요? 고향이 저기 곡성인데 예. 그 깡촌인데 예. 뭐 돈이 있겠어요. 무슨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하셨어요? 무작정 상경하듯이 무작정 워싱턴행을 해보자. 야, 그래서 거기서 쉽지 않은데. 알바라도 하자. 예. 몇 분이 있었어요, 도와준 사람이. 한 분은 소설가고 예. 한 분은 당시에 의사였는데 예. 근데 독자였죠, 독자. 그분들이 팬이셨네. 예, 요즘으로 따지면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도와줬던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가족도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잡은 게 우리 그 MBC 라디오죠. MC 라디오? MC 라디오 당시에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예. 일종의 그 통신원인가 뭐 아르바이트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내는 설거지 하는 그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 특파원감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예. 근데 아주 진짜 옹색한 특파원이셨네. 오마이뉴스가 더 이제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까지 커질 것 같고 앞으로 어떤 형태가 될 것 같습니까? 기업은 계속 몸짓을 키워야 한다는 네. 그것이 가장 불편해요, 사실은. 안 커지면 사람들이 그러게. 저 기업 잠시 쉬고 있어서 아름답다라고 안 봐주고 그렇죠. 잘 안 되나 보다 그렇죠. 안 되나 보다. 예. 저 뭐 맛이 갔나 보다 이제. 예. 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럼 오마이뉴스 몸집 불릴 생각은 없어요? 아니 지금까지 서서히 불려왔죠. 그러니까 저절로 그죠? 요 한 4, 5년간 그러니까 이정권 들어서 4, 5년간 예. 이게 상대적 정체기를 지금 맛보고 있어요. 그래요? 상대적 정체기를 맛보고 있는데 오마이뉴스 평가할 때는 11년을 평가할 때는 우리 직원 수가 몇 명이고 매출이 얼마나 더 늘었냐도 중요하지만 모든 시민 기자다라는 이 모토가 과연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상식화가 되어가고 있나 이걸 보자는 거죠.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또 어떤가. 그래서 저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거나 이게 전부 우리랑 정신적 가치를 함께 하고 있는 미디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뭐 그 기조는 계속 유지하실 거죠, 당연히. 당연하죠. 작년에도 이제 2개월 동안 미국에 가 있었거든요. 몇 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대학에 채택하고 있는 저널 교과서에 오마이뉴스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한편으로는 보람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 지속 가능한 모델임을 증명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해 가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런 이제 고민들이 있는 거죠. 예. 우리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될 텐데. 통장 잔고가 지금 이 정도인데 지난 11년 동안 월급 날짜를 한 번도 안 밀렸는데 이번에도 계속 안 밀려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골이 지근지근하고. 그거 이제 고민하다가 잠을 설치고 오잖아요. 예. 그럼 피곤해요. 피곤해. 그래 아까 미국 2달 계셨다 그랬죠? 예. 2달 안 계셔도 회사 잘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자로는 2달간 나가 있었더니 흑자가 났어요. 그럼 주 재원은 광고예요? 광고, 그다음에 뭐 협찬 이런 그러한 것들이 한 60~70%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20%는 컨텐츠, 포털 사이트 같은 데나 이런 데가 우리가 생산하는 거 사진도 팔고 뉴스도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한 10%는 교육. 그러니까 오마이뉴스가 교육을 해요. 그 시민 기자들을 이 사무실에서도 하고 오마이뉴스 클래스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독특한 거는 10만인 클럽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독특한 사람들이 가지고 예. 자기들은 유료로 보겠다. 이거. 무료지만 나는 우린 유료로 돈 내고 보겠다. 보겠다. 이 가치 있는 기사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이걸 했는데 예. 저는 계속 통장을 확인하니까 예. 지난달에도 계속 돈 낸 사람은 한 5천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럼 구독료를 얼마씩 내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 알아서 내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죠. 사실은 독자들이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독자들에게 처음부터 그 얘기했던 것이 자발적 원고료 주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마이뉴스도 원고료를 다선 줍니다. 얼마 줘요? 그거 예, 알겠습니다. 궁금하시나 보네. 예. 그 시민기자도 시민기자로 하셔요, 그러면. 시민기자 하신다는 약속을 하지 알려드리죠. 시민기자한테서 기사료가 나가네요, 그러니까. 나가죠. 예. 그러나 우리는 이게 특허인데 이게 우리의 특허예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특허인데 예. 뭐냐면 그 기사가 좋으면 독자가 직접 원고료를 주게 돼 있어요. 이야. 네. 많이 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최고 경우에 기록이 따라서. 얼마가 예. 됐을 것 같아요. 상상. 그래서 뭐 몇십만 원은 갈 수 최고 있- 기록이. 예. 통이 적으시네요. 얼마까지 갔어요? 도올 김용욱 교수 예. 이분이 3, 4년 전에 기사를 하나 썼는데 예. 무려 7천 명이 돈을 줬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3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랬어요? 한 기사에. 이야. 이거는 전 세계 그럼- 인류의 예. 저널리즘 역사상 예. 제일 많은 원고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저기 왕 선생님께서도 예. 세계에서 가장 원고를 많이 주는 언론사는 어디냐? 오마이뉴스다. 갑자기 원고 보내고 싶네. 진짜. 오늘 방송 그러니까. 보시고 하면서 오마이뉴스 근데- 이거 기사 쓰자. 예. 아이고 진짜 대단하네. 근데 그 소문이 다 났잖아요 이게. 오늘 본인도 놀랬겠어요. 본인도 놀라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한테 기증을 했어요 또. 아 기증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사 쓸 마음 반감했다 또. 아니 근데 대부분 희한하네. 다른 분들은 다 이제 하는데 예. 2등이 1,000만 원. 와,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다음에 기사. 3등이 한 700만 원. 그만큼 가치 있는 기사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슴을 울리면 예. 돈을 내고 싶어요. 진짜 그건 대단한 거네. 그 아이디어 참 좋네요. 그게 특허입니다 특허. 공식 특허. 진짜 특허예요? 네. 다른 데서는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네. 특허는 희한한 특허가 다 있네. 그 특허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광고주가 많이 있잖아요. 네. 최대 광고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광고주와 관련된 기사가 좀 안 좋은 기사가 나갈 수밖에 없다. 네. 숱하게 실리죠. 싫어요? 네, 실리죠. 싫어요? 네. 좀 빼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안 빼주죠, 우리는. 안 빼줍니까? 근데 내가 만약 광고주 같으면 난 진짜 광고 뺀다 그러면. 빼줄 수가 없어. 빼주면 눈 한번 감으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시스템적으로 빼줄 수가 없다는 거죠. 시민 기자가 삼성이나 LG나 SK를 예. 비판하는 기사를 썼어요. 예. 근데 오마이뉴스가 이걸 안 실어. 예. 그럼 가장 먼저 누가 알겠어요? 시민 기자가 알죠. 이렇게 인터넷 공간에다 어딘가 올려버리면 우리의 정체성은 끝이죠, 이제 그때부터. 근데 워낙 그 시민기자 많아가지고 7만 명인데 네. 기사가 많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다 다뤄줄 수도 없고. 2개의 통로로 기사가 올라옵니다. 하나의 통로는 기사로. 예. 그건 하루에 한 250개 정도 올라오고. 예. 하나의 통로는 블로그로. 예. 그건 한 500개씩 올라와요. 예. 기사로 올라오는 거는 우리 상근 기자가 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일일이 사실 여부를. 그래서 오케이 한 것만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부터 확인하는. 블로그로 올라오는 거는 예. 그냥 뭐 형식이든 뭐든 다 그냥 자기 마음이고. 블로그는 왜냐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인터넷 신문이 나온 것만 해도 놀라운 변화잖아요, 그죠? 그렇죠. 앞으로는 또 어떤 방식의 매체가 또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앞으로 모든 시민이 기자가 아니라 예. 이제는 모든 시민이 방송국 사장이 되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거의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위터나 스마트폰으로 뭐, 실시간 영상 채팅이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2008년에 우리가 촛불 중계를 할 때는 오마이뉴스가 막 인기가 있었죠. 예. 근데 그때도 벌써 아프리카 TV나 이런 걸 통해서 예. 개인이 막 중계하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만약에 촛불이 된다 그러면 이걸로 중계할 것 같아. 스마트폰으로. 지금도 이제 우리는 중계하려면은 이 장치의 비용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촛불 시위를 중계했을 때도 단 2주 안에 예. 너무나 많은 독자들이 봐버려가지고 예. 수백만 명이 봤으니까 서버 비용이 한 3억 정도 들었거든요. 물론 그때도 이제 우리가 독자들에게 솔직히 까놓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계했는데 3억 원이나 들었다. 그것도 2주일 만에 독자들이 3억 원 걷어줬어요.
아니 또 그 3억 나갔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또. 해야죠 저는. 왜냐면 예. 독자들은 막 신명 나고 들고 가고 예. 있는데 나는 걱정이 태산이니까. 경영자니까. 그 예. 촛불 중계 무슨 광고 붙은 것도 아니고. 예. 말씀은 어릴 때부터 잘하셨어요? 아니면 어디서 배웠어요? 내가 지금 진행하면서 후달려가지고. 아, 근데 말씀을 참 잘하세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열려 있으시고. 네. 아니, 난 지금 불안하게 시청자를 보시다가 저 어떻게 아나운서가 저 출연자보다 말 더 못하나? 나 이런 걸 좀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으신지 이 네.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게요. 예. 늘 새롭게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제 심정인데요. 예. 이제 그 이유는 제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즐거우면 새롭게 나한테 다가서지면 예.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하는 과정이 충전이 되는 거죠. 계속. 예.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고. 예.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요 일주일만 그냥 참고 아예 괴로워. 이 일주일만 참고 아니면 그냥 2, 3년만 그냥 썩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썩는 기간이 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뭐 고향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어요? 제가 이제 늘 그 설, 추석, 그다음에 여름휴가 요 3번 네. 시골에 반드시 가면서 이제 우리 아내하고 우리 2 아이한테 세뇌를 합니다. 세뇌 제가. 진짜 좋은 데로 시집 왔다. 응? 어떻게 이 아름다운 시골 풍경과 정서와 어디 곡성만 아름다운가 어디? 우리나라 농촌 다 아름답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뭐 여기 잘났다고? 예. 이걸 했겠냐 예.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애들한테도 강변에 데리고 가지고 거기 남비 해놓고 나무 떼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가면 뭐 이런 걸 같이 이렇게 해요. 해봐요. 예. 그 동네 그거를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 가지고 우리를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감사히 생각하고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용감해질게요. 와,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m sailing away, set an open course for the virgin sea, 'cause I've got to be free, free to face a life